맛있는 IT. 하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벌써 개강 3주차에 접어들고 있네요. 요즘 각 과에서나 동아리에서 개강총회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요. 참석해보신 분들은 어떠셨나요? 사바시과 FM. 처음에는 두렵고 떨렸는데 생각보다 별거 아니었음을 느끼셨을 것 같네요. 지난 방송에서 말했듯이 오늘 맛있는 IT. 주제는 바로 게임 장르의 기원입니다. 장르 중에서도 특히 대전 액션 게임을 오늘 다뤄볼 예정인데요. 흔히 킹 오브 파이터즈, 철권 등으로 알려져 있는 게임의 장르죠. 어렸을 때 동생 혹은 친구들과 게임을 하면서 비겁한 수, 일명 꼼수만 사용하다가 주먹 다짐을 한 경험이 다들 한두 번씩은 있었을 것 같네요. 저도 동생이랑 스트리트 파이터를 하다가 싸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지금은 많이 찾아보기 힘들지만 예전에는 동네 곳곳은 물론이고 사람들이 좀 모인다 싶은 장소에는 어김없이 오락실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100원이면 게임 한 판을 즐길 수 있었는데 요즘은 기본 300원, 500원, 심지어는 2,000원도 있더라고요. 오락실을 가면 제일 가는 구경거리였던 것 중 하나였던 철권 구경. 한번 해보고는 싶었으나 막상 실력은 없고 잘하는 형들이 득실되는 곳에서 한판 하기란 쉽지 않았죠. 오늘날의 킹 오브 파이터즈를 있게 한 장르, 대전 액션 게임. 노래 한 곡 듣고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드시런의 포토그래프입니다. Loving can hurt. Loving can hurt sometimes. But it's the only thing that I know. 지금이야 대전 액션 게임이 하나의 장르로 구분되지만 199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장르적인 구분 자체가 희박했습니다. 애초에 게임이라는 놀이는 탄생 때부터 대전을 기반으로 출발하기도 했고 당시의 기술로는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화려한 격투 액션이 등장하는 게임을 개발하기도 힘들었죠. 초기 게임들에서 대전 요소가 강조된 이유는 게이머의 상대가 될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어렵기 때문이기도 했는데요.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알파고를 보면 참 많이 발전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대전 요소가 포함됐다고 해서 모든 게임이 대전 액션 게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전을 전제로 하는 액션 게임 중에서도 1대1 격투를 중점으로 하는 게임들을 대전 액션 게임으로 분류하고 있죠. 그럼 최초의 대전 액션 게임은 무엇일까요? 바로 1976년 세가에서 출시한 헤비급 챔프라는 게임입니다. 이 게임은 흑백으로 그려진 두 명의 복싱 선수를 두 명의 게이머가 각각 조작해 대전을 벌이는 게임으로 기계 본체에 달려있는 글러브 모양의 컨트롤러를 위나 아래로 움직여 펀치를 날리는 간단한 형태의 게임입니다. 그 뒤로도 애플2용으로 출시된 드래곤즈 아이, 울트라비전이라는 회사에서 출시한 카라테라는 게임 등 몇 개의 게임이 출시되었는데 다 비슷비슷한 형태의 그래픽으로 제작되었죠. 이후에 그래픽의 혁신을 가져온 게임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카라테카입니다. 1984년 조던 매크너라는 프로그래머가 만들었는데 카라테 도장의 사범을 만나 직접 도장을 부탁해 한 장 한 장 사진을 찍어 이를 기반으로 그래픽을 만들었습니다. 이 작업은 상당히 손이 많이 가지만 대신 캐릭터들의 동작을 실제와 같이 부드럽게 구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죠. 본래 이 기법은 극장용 애니메이션에서 사용하는 기법이었는데 매크너가 캐릭터들의 움직임에 생명력을 불어넣기 위해 이 기술을 적용시켰다고 하네요. 1991년쯤 대전 액션 게임의 역사를 언급할 때 절대로 빠질 수 없는 게임이 하나 등장하게 되는데요. 지금 BGM으로 나오고 있는 곡이 바로 그 게임의 OST죠.
바로 스트리트 파이터 2입니다. 사실상 대전 액션 게임이라는 장르를 확립시켰으며 게임 시장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버린 게임이죠. 이 스트리트 파이터 2는 총 8명의 캐릭터 중 자신이 선택한 캐릭터를 제외한 나머지 7명의 캐릭터를 격파한 후 4천왕이라고 불리는 보스까지 쓰러뜨리면 승리하는 게임인데요. 기존의 대전 액션 게임과는 달리 기본기를 활용한 연속기 개념을 처음으로 도입하였고 캐릭터별 특징이 확연히 구분되는 다양한 픽살기들을 구현함으로써 게이머들의 인기는 폭발적이었죠. 하지만 동일한 캐릭터를 선택할 수 없었고 더욱이 밸런스가 좋지 않아 특정 캐릭터로 일정 패턴만 지속적으로 사용해서 게임을 쉽게 이길 수도 있었죠. 스트리트 파이터가 게임 시장의 주도를 잡고 있는 와중에 수많은 회사들이 대전 액션 게임을 출시했지만 그 중에서도 캡콤의 아성에 근접했던 회사를 꼽으라면 SNK의 아랑전설을 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완성도가 나빠 스트리트 파이터의 아류작이라는 평을 받고 흥행에 실패했죠. 하지만 여기서 굴하지 않고 1992년 용호의 권을 출시하면서 분위기를 반전시킵니다. 길을 모으는 게이지가 등장했고 이를 사용한 초필살기 개념의 도입, 두 캐릭터 간의 거리에 따라 화면 중립, 아웃이 등장했고 데미지에 따른 캐릭터의 그래픽 변화 등 참신한 시도들이 인기를 끌었습니다. SNK는 이외에도 수많은 게임을 출시했으며 그중 가장 돋보이는 게임은 당연 더 킹 오브 파이터즈를 들 수 있습니다. 킹오파는 첫 작인 아랑전설의 세계관에 등장하는 격투 대회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한 것인데요. 아랑전설의 주인공과 용호의 건 주인공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라는 정말 원초적이면서 유치한 발상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3명을 한 팀으로 구성 후 팀 대 팀이 대전하는 방식을 취했으며 하나의 캐릭터로 3판 2성승제의 룰을 깨고 5판 3성승제가 되었습니다. 이 시도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동아시아권에서는 스트리트 파이터 시리즈의 아성을 누르고 오락실 최강자로 등극하게 되었죠. 그 이후로 1990년대 중반으로 넘어가는 시점에 이른바 폴리곤 덩어리라 불렸던 3D 그래픽이 본격적으로 게임에서도 활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세가의 버추어 파이터는 대전 액션 게임의 또 다른 진화를 만든 게임이었습니다. 비록 지금 보면 별 볼일 없는 폴리곤 덩어리로 보이지만 당시에는 3D 기술의 발전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로도 활용되었다고 하네요. (1990년대) 엄청난 흥행을 불러일으켰던 대전 액션 게임이었지만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서서히 하락세에 접어들게 됩니다. 게임이 진화할수록 시스템적인 완성도는 높아져 갔지만 그만큼 복잡해졌고 신규 이용자의 접근성이 떨어졌기 때문이죠. 또한 국내에서는 급속도로 증가한 PC방으로 인해 오락실의 입지가 좁아진 것도 한몫했습니다. 아케이드 시장에서 설 자리를 잇게 된 대전 액션 게임들은 새로운 돌파구로 콘솔 플랫폼을 선택했는데요. 초반에는 만족할 만한 퀄리티를 뽑아내지 못했지만 게임기의 성능이 점차 발전하고 게임사들의 최적화 노하우도 쌓이면서 아케이드 머신 못지않은 게임들이 하나둘 출시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콘솔 게임기들이 네트워크 환경을 갖추기 시작하면서부터는 기존의 대전 액션 게임들도 아케이드 시장을 버리고 콘솔에만 집중하는 경우가 늘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코에이 테크모의 데드 오어 얼라이브 시리즈와 남코의 소울 칼리버 시리즈가 있죠. 남코의 또 다른 대작인 철권 시리즈는 아케이드판에서도 온라인 대전을 지원하는 등 새로운 항로를 개척하면서 여전히 인기를 모으고 있지만 세가의 버추어 파이터는 2006년을 끝으로 더 이상 새로운 시리즈가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갈수록 아케이드 시장이 축소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대전 액션 게임의 정성기가 찾아오기는 힘들 것 같지만 마니아들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시장을 유지해 나가지 않을까요? 오늘 대전 액션 게임에 대해 어떠셨나요? 이뿐 아니라 FPS, RPG,
어드벤처 등 게임의 장르는 엄청 다양하게 있는데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게임 장르의 기원 2로 찾아뵙겠습니다. 마음외 넌이즈 뭔들 들으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귀여운 척 섹시한 척 이쁜 척 그런 거 안 해도 날 알아보는 나 센스 매너 말투 표정 행동 하나까지 섬세한 널 알아보는 나 우리들 사이 단 한 뼘 사이 매일 아침 난 너의 목소리로 눈을 뜨고 우리들 사이 딱 맞는 타입 이상으로 맛있는 IT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기술의 김재학, 진행의 최정우였습니다.